여러분들 따르릉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금 시장 지수라던가 나스닥이 저는 이제 마이너스 5% 가량 빠졌죠. 왜 빠졌냐? 요거부터 알아봐야 돼요. 왜냐면은 어제 전일이 이제 8월 CPI. 네, CPI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실 것 같은데 요게 뭡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 원래 이제 예상은 한 8.0에서 8.1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8.0에서 8.1 정도. 네, 요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사실상 결과가 8.3이 나왔죠. 8.3%가 나왔어요. 살짝 이 8%도 낮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제 예상적으로 이 정도 매파 발언, 그러니까 잭슨홀에서 그 누구였죠? 그 아저씨 누구지?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이제 통화 긴축을 한다고 한 발언이 있던 만큼 그래도 인플레가 조금씩 잡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가가 조금씩 잡히지 않을까 해서 예상을 한 게 대략적으로 한 8%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8%를 예상을 했는데 8.3%가 나왔어요. 이게 사실상 0.2%지만 예상도 우리가 예상치를 웃도는 숫자가 나온 거죠. 그래도 전달에는 8.5%여서 조금 하락은 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많이 나왔다 이거요. 이렇게 되면은 뭐야? 우리가 지금 그 8월 9월 21일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가 있어요. 금리 인상 발표가 있는데 이때 대략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자이언트 스텝 아니면 이제 빅 스텝 진행하겠다. 0.75% 아니면 0.5% 금리 인상을 하겠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정도였죠. 근데 이 예상치는 뭐야? CPI 지수가 8.0으로 예상했을 때 0.75 아니면 0.5를 예상했다 이 말입니다. 금리 인상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예상보다 웃도는 수치인 8.3이 나왔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9월 21일에 진행되는 연준의 금리 인상 발언 요거에서 결과가 대략적으로 최소 0.75%가 될 것 같다는 말이죠. 최소 0.75% 아니면은 1%. 네. 사실상 이 1%를 한 번에 올리기는 이제 미국도 당연히 그 좀 부담이 커요. 금리 인상을 1%를 한 번에 올린다 하면은 당연히 미국도 부담이 크지만 하지만 그만큼 지금 물가를 잡는 게 더 우선이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그만큼 심하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좀 심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 잭슨홀에서 매파 발언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상치보다 우도는 8.3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금리 인상을 이렇게나 하고 통화 긴축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람들의 예상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1%, 2%, 3% 가지고는 택도 없어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떡해? 지금은 그냥 주식을 할 때 뭐 투자를 할 때 아니고 현금 확보를 할 때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현금 확보를 해야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당연히 요 돈을 다 빼겠죠. 여러분들 투자하고 있는 금액을. 그렇게 되면 이 오늘의 결과 같은 나스닥 마이너스 5%. 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략적으로 한 2년 만에 나온 폭락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좀 치우고, 1393.4원. 이게 뭘까요? 1393.4원. 제가 매번 그렇게 시장과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를 드렸던 이 1394, 3.4 환율이죠.
네. $1 환율인데, 네, $1 환율인데, 1393원까지 갔고, 저 아까 전에 1394원, 5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일단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400원. 무조건 갑니다. 1400원 무조건 가요. 무조건 간다 하면은 또 이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1399원과 1400원의 가치는 달라요. 머릿속에서 약간 달라져. 9,900원과 만원의 가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엄청나게 상승세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와, 환율이 1,400원이 됐어. 네, 1,400원이 됐어. 그렇게 되면은 이 1,400원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크게 다가와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시장에 폭락이 올 수가 있는 사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5%, 2.3% 요 정도 이렇게 하락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시장 지수로 살짝 보여드리면 여기 일단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피 지수의 차트입니다. 코스피도 여러분들 차트가 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코스피도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차트를 살짝 이렇게 보자면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세를 이때 한번 크게 맞았다가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세를 나왔고요. 일단 이게 어제, 이게 오늘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이렇게 상승세가 어제는 이렇게 상승세가 좀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전일까지 그냥 바로 다시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어제의 상승세를 그냥 그대로 반납을 했어요. 그대로 반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피랑 코스닥은 여러분들 차트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코스피만 볼게요. 그래서 코스피만 봤을 때 이렇게 거의 전일의 상승세를 다시 한번 반납하는 모양새를 보여줬는데 하지만 이 나스닥이 5% 하락을 했다면은 이제 내일 반등하지 않을까? 내일 다시 반등하는 거 아니야? 오늘 이렇게 하락했으니까 맨날 떨어지진 않겠지. 맨날 떨어지진 않겠지. 반등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종목을 볼 때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종목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종목 오늘 올랐어. 아, 내일도 오르겠지? 생각하지 않나요? 오늘 빨간불이었으니까 내일도 빨간불일 거야. 내일 빨간불이었으니까 모레도 빨간불이겠지? 내일 모레도 빨간불이겠지? 아, 이번 주 내내 계속 빨간불이겠지. 뭐 1%, 2%, 3% 계속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왜 떨어질 때는 내일 반등하겠지?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올라갈 거라고는 계속 생각을 하면서 왜 계속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지 여러분들 심리가 조금 궁금해지는 요런 타이밍도 좀 있어요. 요렇게 떨어질 때도 매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매번 오르기만 하는 종목도 없고 매번 떨어지기만 하는 종목도 없지만요. 하지만 떨어질 구간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가 있고 오를 구간까지 가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항상 오르락 내리락 요거를 반등과 하락과 조정과 이런 거를 거치면서 시장이 계속 움직이는데 요런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도 대응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상승장과 하락장을 똑같이 대응을 한다면은 상승장에는 수익을 먹을 수 있어도 하락장에는 수익을 못 먹고 내가 만약에 하락장에 수익을 먹는다면 상승장에 수익을 먹을 수가 없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장에도 하락장에도 수익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이 상승장과 하락장에는 달라야 한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종목에 대응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종목 상담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조금 진행을 하는 부분이 좀 진행을 해드릴게요. 아까 저희가 두산까지 봤었는데 두산이 어디 갔지? 두산이 없어졌네? 네, 두산을 지우셨네.
안 지우셔도 됐었는데 일단은 하나씩 천천히 풀어 드릴게요. 지금도 계속해서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필요한 종목 있으시면은 종목명하고 평단가, 그러니까 평균 단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씩 차분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후성을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셔서 후성을 제가 먼저 풀어 드리자면요. 후성이 평균 단가가 19,300원이시래요. 19,300원. 보이지도 않아요. 19,300원. 19,300원. 19,300원이 요 부분이네요. 19,300원. 여기인데 지금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그래도 꽤 크신데 사실상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현재 이 정도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때 하락할 때 아무래도 못 파신 것 같아요. 이때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파셨어야 됐는데 못 팔고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제 16,900원, 17,000원 요 부분의 저항대라고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친구를 뭐 계속 많이 들고 갈 거다, 오래 들고 갈 거다 라고 하셨을 때는 들고 가셔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보셨을 때 이 부분 지금 15,000원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요. 얘는 떨어질 구간이 없는 친구가 아니에요. 충분히 여기까지도 충분히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5,000원 부근에서 지지라인을 쌓아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17,000원 요 부근까지만 가더라도 조금씩 정리를 해서 조금 시드를 현금 확보를 해주시거나 요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성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요것도 요즘 많이 물어보세요. 한국항공우주. 요것도 요즘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한국항공우주 제가 어제도 이제 풀어드렸었는데,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관, 그리고 외인, 그리고 투신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일단 많이 나갔어요. 요거를 같이 보여드리자면요.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안 보이시나? 이렇게 하면은 너무 큰가? 너무 큰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그쵸? 깨지죠?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개인은 매수를 하고 있어요. 개인은 3일 연속 3거래일 연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외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갔고 여기도 나갔고요. 그리고 기관이 엄청나게 팔아 째꼈어요. 그냥 이 정도면 그냥 다 떨어져라 이러고 기관 금투 엄청나게 팔아 째꼈죠. 이렇게 팔아 째꼈고 그 다음에 투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4거래일 연속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략적으로 다른 것들은 얘네들은 이제 뭐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개인은 사고 있지만 투신, 금투, 기관 얘는 둘이 문제예요. 기관과 금투 굉장히 많이 팔아 찢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상승세에 비례해서 이제 하락세도 충분히 나올 만큼 나왔다. 일단은 이게 마이너스 대략 15%, 예, 대략적으로 15% 정도 되네요. 대략적으로 15% 정도 왔는데 여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지지라인을 쌓아주고는 있지만요. 얘네들이 더 안 팔아 째낀다는 그런 보장이 없다는 말이죠. 더 안 팔아 째꼈으면 정말 좋겠지만은 안 팔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도 사실상 시장이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오늘도 기관이 마이너스로 팔고 있고 그리고 뭐 다른 투신 같은 경우에도 기관하고 투신이 또 열심히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는 건 지금 현재 개인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약간 지지라인을 한 요쯤 잡으셔가지고 대략적으로 여기 얼마냐면 51,000원 51,000원 요렇게 잡으셔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주면 정말 좋은 베스트지만 당연히 이 부분에 매물대가 이렇게 두껍게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요 위에까지 갈 수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 한 번에 올라갈 수는 없고 만약 평균 단가가 얼마라고 하셨지?
잠시만요. 56,000원. 56,000원. 예, 지금 현재 57,000원 정도까지는 반등 시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이 57,000원보다 높게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요. 차라리 지금 52,000원, 52,000원 아래에서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춰주시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조금 낮춰주시는 게 훨씬 빠져나오기가 쉽겠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여기 51,000원 부분이 지금 여기 장기 이평선 보이시죠? 121선, 요 깜장색 선, 121선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121선을 차분히 밟고 반등을 해주는지, 요거 먼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호재가 많다거나 뭐 대표가 바뀌어도 하락세가 이렇게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대표가 바뀌어서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기관과 금투, 투신 얘가 팔아제껴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이 팔아제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나가면 어떤 종목이라도 당연히 하락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쭉 우상향을 했기도 한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한 번씩 이렇게 내려 꽂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지지 라인을 잡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121선 이탈은 거의 안 하는 친구라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당연히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도 내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 아이고, 얼마시지? 27,550원. 27,500원. 27,500원. 이렇게 올라타면 여러분들 당연히 나는 손실 볼 거야 라는 구간 아닐까요? 나는 손실을 보고야 말겠어. 나는 그냥 땅바닥에 돈을 갖다 버려야 되겠어. 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꼴이 이렇게 위에 진입을 하시는 게 그런 마인드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27,500원이면요. 요 부분이네요. 27,500원. 이 부분 어떻게 이렇게 꼭대기 이렇게 잡으시죠? 거기 에베레스트산 거의 정상 올라가셨네. 거의 그냥 정상 올라가셔서 잡으셨다가 하락세를 이렇게 맞게 됐는데, 상승하고 하락세를 이렇게 꽂아뒀는데도 정리를 안 하셨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데도 정리를 안 하셨어. 그러면은 어떻게 손실이 이렇게 심해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구간에서는, 지금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거의 100% 상승이 나온 구간이에요. 100% 상승이 나온 구간에서 나는 무조건 손절 라인도 안 잡고 그냥 존버할 거야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손절 라인은 무조건 마이너스 5% 잡고 진행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지 라인을 보자면은 한 22,000원, 22,000원까지. 딱 22,000원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22,000원까지만 딱 보시는 게 좋습니다. 22,000원 이탈한다면은 제가 또 이거 말씀드린다 했죠. 왜 이탈하는지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탈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 이탈한 경우에 말씀드립니다. 이탈한 경우에는요, 여기까지 그냥 갑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탈한 경우에는 12,000원까지는 그냥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2,000원 이탈한다면은 정리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종목 대성하이텍. 제가 대성하이텍 어제 말씀드렸죠. 대성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이 너무나 안 좋은 바람에 지금 개파락을 시작해가서 거의 쪽을 못 쓰고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지라인을 쌓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타점이 보이면은 바로 추가 매수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은 지지라인 쌓아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아이고 대성하이텍 많이 물려고 있으신 분들이 좀 계신가 봐요.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만약에 평균 단가가
15,000원 이상이다 하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해요. 15,000원 이상이면은 큰일 납니다. 일단은 요 위에시면은 정리가 필요할 시점이에요. 여기서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일단 반등이 나올 때, 물론 지금 말고 반등이 나왔을 때에 정리가 필요한 구간이라는 거 여러분들 요거 인지해 주셔야 된다는 거. 15,000원 위에 서 있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 하이텍은 오늘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비캠 또 여쭤보셨는데, 세비캠 아까 호두님이 여쭤보셨나? 호두님 이렇게 그 세비캠 가지고 단타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셨는데, 단타로 진행하셨을 때는 지금 현재는 수익권이신데 단타로 진행하셨을 때 손절 라인 당연히 짧게 잡고 가야 된다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 손절 라인을 잡지 않고 진행을 하시죠. 손절 라인은 무조건 짧게 잡고 진행을 하시는 걸 제가 권장을 드리고요.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살짝 지지라인을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친구는 지지라인이 한 148,000원 정도, 148,000원에서 149,000원 정도, 그리고 15만원을 종가상 이탈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대로템을 아직 들고 계신 분이 계셔요. 현대로템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네. 좀 찾기 애매한, 네.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한 27,500원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네. 27,500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지켜보셔도 되지만요. 이왕이면 그래도 3만원? 평균 나가가 32,000원? 31,300원? 31,300원. 31,300원 쉽지 않네요. 31,300원. 왜냐면은 지금은 37,000원, 35,000원부터 얘는 저항을 맞는 친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27,500원 부근에 왔다. 한 27,500원 부근에 다 와간다. 지지라인에 와간다 하는 순간 추매를 해서 조금 담아주시는 게 좋은데, 근데 만약에 그 전제는요. 27,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요. 이렇게 27,500원 근처를 가더라도 반등이 이렇게 나와줄 기미가 보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에 추매를 하셔야 되지. 만약에 얘가 27,500원 뚫고 내려갑니다. 뚫고 내려간다 하면 얘는 어디까지 가냐?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22,000원. 네. 여기까지 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요 27,500원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요 부분 무조건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레이크 매티리얼즈. 레이크 머티리얼즈 6,730원. 6,730원. 수익권이시네. 사실상 요 친구도 지금 거의 뭐 신고가죠. 신고가를 찍고 그 부분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까지 딱 6,500원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더 지켜봐도 좋은데, 하지만 한 7,000원 부근부터 저항이 거세질 수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7,000원 부근 갔다가 떨어졌는데, 7,000원 부근 왔을 때 그냥 6,900원에서 7,000원 요 사이에 그냥 매도를 해주시고,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주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7,000원 부근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서 수익을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산을 19,100, 두산이 아닌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하시는 거겠지? 네.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9,150원. 19,150원. 네, 요 부분에서 이렇게 잡으셨는데, 사실상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보이시지만, 여기 맞았고, 좀 더 보기 쉽게,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는 거 보면은 뭘까요, 여러분들? 이렇게만 봐도 살짝 이 부분이 저항대가 있구나 라는 부분이 느껴지나요, 여러분들? 네. 이 잡은 부근이, 이 잡고 있는 이 부근이 바로 저항대라는 거죠.
그래서 19,150원 요 부분이 딱 저항대에 잡으셨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이 친구는 박스권을 굉장히 크게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15,000, 그러니까 16,000원 부근에서 26,000원까지. 거의 뭐 10,000원 사이를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이라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서 뭐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까지는 다시 한번 찍어줄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박스권을 조금 더 잘게 쪼개보자면은 이 부분도 이렇게 있고 이 부분도 현재 이렇게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한 1년 정도, 주기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대신에 지금 요 상단까지, 요 전 박스권 상단까지는 작년에 가고 이번 연도에는 단 한 번도 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박스권은 23,000원 부근이라고 봐야 하고요. 대신에 말씀드렸듯이 주기는 길기 때문에 얘가 지금 16,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찍고 상승해 줄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16,000원까지는 떨어져도 어쩔 수 없다. 그냥 내가 지켜봐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16,000원 부근에서 추매를 담아주셔서 조금 더 평균 단가를 낮춰주신다면은 조금 더 빨리 탈출? 예, 조금 더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이 생기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마트를 여쭤보셨는데, 이마트, 17만원? 네, 17만원 맞죠? 17만원? 여긴데? 17만원. 네. 17만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17만원 마이너스가? 거의 반토막이 나셨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실상 이렇게 마트 관련 뭐 홈플러스라던가 이마트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매출이 아마 많이 줄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마트에서 코로나가 걸렸다 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17만원, 네, 17만원. 혹시 이 비중 어느 정도 담고 계신가요? 17만원에? 그 전체 시드에 어느 정도 비중을 담고 계시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조금 더 말씀드리기 좀 편할 것 같은데. 몇 주라기보다는 비중. 내 전체 투자금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네, 뭐 30주면은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게 사실상 반토막이라면은 손실이 그래도 꽤 많으신데 20% 20% 17만원. 근데 이런 정도면요 사실상 또 여기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최저점이에요. 최저점 9월 14일 오늘이 최저점입니다. 오늘도 개파락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최저점이에요. 완전 최저점. 이거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손실이 굉장히 많이 크신 부분이라서 제가 바로 다 손절하셔라 이렇게는 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수익을 보셨을 때 수익을 보셨을 때 한 주씩 이렇게 정리하시는 건 어떠신가? 왜냐면은 얘는 17만원 뭐 그냥 애기들 물려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뭐 이마트가 상패 될 일은 거의 많지는 않으니까 많지는 않으니까 애기들 물려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물려주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래도 이 돈을 그렇게 그냥 물려있느니 차라리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복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하지만 이 친구들을 이렇게 다 손절을 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크시니까요. 수익이 나실 때마다 한 개씩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떠신가 이렇게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17만원 가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거진 한 1년을 물려 있으셨네. 작년 9월이니까. 예, 작년 9월이니까 올해 9월. 예, 정확하게 1년 정도 이렇게 들고 계셨는데 이 정도로 떨어지기 전에 차라리 뭐 여기 부분에서라도 한 번씩 정리를 해주셨다면은 충분히 내가 그때 당시에는 빠져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 여기서 더 안 떨어지겠지. 아 여기서 이제 더 그만 떨어질 거야. 아 이거 봐 반등 나오잖아. 반등 빨간불 나오잖아. 이러면서 정리를 안 하시다가는요. 또 다시 이렇게 하락세가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이마트라는 종목이 나쁘지는 않아요. 엄청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이번 연도의 영업이익이 한 작년 대비해서 반토막 났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영업이익이 한 반토막 났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마트가 뭐 코로나가 풀리고 뭐 좀 이마트에서 뭐 행사도 좀 하고 뭐 이런다면 조금씩 매출 이익이 늘어나면서 상승이 살짝씩 나올 수는 있지만요. 얘는 쉽지 않아요. 여기 부분에도 저항대가 굉장히 깊고 있기 때문에 10만원도 사실상 지금으로선 가기가 힘든 게 이 이마트라는 종목의 현실입니다. 10만원도 힘들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시간이 딱 11시가 됐는데, 잠시만요. 일단 GI텍이랑, 제가 보기엔 GI텍 하나밖에 안 보이긴 하는데, GI텍. 일성건설. GI텍이랑 일성건설. 네, 요렇게 딱 두 개까지, 예, 두 개까지 보고, 예,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일단, GI텍을 좀 풀어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평균 단가가 4,501원. 아니요. 아니, 기억기억님이 지금 이마트 최저점이면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여기가 최저점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밑에 지지라인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당연히 장이 반등이 나오면 살짝씩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요. 여기가 최저점이라고 해서 들어가면은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납니다. 아주 그냥 계좌가 박살나는 지름길이에요. 다시 한번 GI텍으로 돌아서 4,500원. G2파워 원하시면은 그 평균 단가 남겨주세요. 4,500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4,500원 부분이 지금 현재 지지라인으로 받고 있었는데 오늘 살짝 이탈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 4,500원의 지지라인이 어떻게 되냐? 저항대가 돼버리죠. 이 4,500원이 지지에서 저항으로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거를 언제까지 들고 갈 수 있나? 나는 얘를 얼마나 더 볼 수 있나? 이 기간을 내가 어디까지 참을 수가 있나?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잡아드리자면 뭐 굳이 지지라인을 다시 한번 잡아드리자면요. 한 4,200, 4,300원? 4,250원 잡아드리죠. 네. 4,250원 이 부근까지 지금 현재는 5일선을 이제 밟고 반등이 활짝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4,250원까지만 지켜보시다가 얘가 만약에 4,250원도 이탈을 한다 치면요. 여기 부근에 저항대 뭐 지지라인 하나도 없는 거 보이시죠?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폭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대응 안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까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0%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대응은 무조건 해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성건설 하시고 일성건설 자 일성건설 얼마야? 5,289원 네, 5,289원 어디있어 5,289원 5,289원 네 여기 있습니다. 네 5,289원 여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종목들을 저한테 왜 여쭤보시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사실 이 정도로 많이 들고 계셨고 이 정도로 많이 물려 있으셨으면은
저보다 더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일성건설에 대해서 이 회사 뭐 최대 주주가 누구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고 오늘은 무슨 이슈가 있고 내일 무슨 이슈가 있고 사실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정도로 물려 있었으면은. 근데 이 정도로 물려 있었을 때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은 답이 없어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렸다 해서 정리했으면은 저는 많은 주린이 분들을 살렸을 거예요. 진짜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안 하실 거잖아요. 네. 안 하실 건데 왜 여쭤보시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저한테 무슨 말씀을 듣고 싶으신지 이해는 잘 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거의 마이너스 45% 가까이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듣고 싶은지 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희망적인 말씀을 듣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정확한 판단을 원하는 건지, 네,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만약에 여기서 정확한 판단을 여쭤보고 싶다 하면요. 얘는 지금 현재, 진짜, 여기가 평단이었죠? 네, 5,289원. 네, 5,289원이 평균 단가신데, 무조건 3,000원, 4,000원. 네, 무조건 4,000원 밑으로 평균 단가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좀 쉽게 나올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까지 상승을 했을 때에는 어떤 큰 이슈가 있었을 때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물론 당연히 건설 관련주들이 한번 튈 때 좀 크게 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거의 많이 안 들고 있으면 한 반년? 반년 되셨을 것 같은데 한 반년 들고 계셨을 거면은 이 정도 시드로 차라리 다른 것을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복구를 하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 반년 동안 시드가 묶여 있는 것도 손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1%의 수익만 먹더라도 충분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4,000원 부근 밑에까지는 평균 단가를 좀 낮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300원 부근이시라면은 지금 현재 2,700원 왔을 때 물타기를 반으로 한번 타주시면은 충분히 4,000원대까지 내려올 것 같으니까 요 부분 이렇게 평균 단가 낮춰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뼈를 때리고 싶지 않았는데 네, 크게 이렇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너무 흥분하는 바람에 네, 일단 에코프로 HN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 하나까지만 딱 봐드리고 벌써 10분이 돼가는데 식사하러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에코프로 HN 51,500원 51,500원 51,000 수익권이시네. 수익권이시네. 그러면은 뭐 차분하게 그냥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딱 네,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57,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더 보셔도 됩니다만 지금 현재 저항대는 6만원 부근이다. 그래서 6만원 부근부터 얘가 만약에 이 57,500원을 이탈하지 않고 6만원을 간다면 6만원부터 분할 매도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이제 뭐 여러분들 장이 좀 많이 힘들지만 지금 현재 반등이 좀 많이 세게 나오고 있는 편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후장에는 제가 또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짚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짚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장 1시에 뵙겠습니다.